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이 숨진 이후 중동 정세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을 천명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접경지대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어서 지상전까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주거용 건물 6채가 흔적도 없이 잔해만 남았습니다.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숨진 레바논 베이루트 다히에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건물 지하 18m에 위치한 헤즈볼라 지휘본부를 겨냥해 2초 간격으로 폭탄 100개를 투하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이 장착돼 내부로 파고든 뒤 폭발하는 방식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사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급 사령관들에 이어 수장까지 표적 공습으로 살해되면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9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예멘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도 헤즈볼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ضربات جبهه مقاومت بر پیکر فرسوده و رو به زوال رژیم صهیونی به حول و قوه الهی کوبنده‌تر خواهد شد. 하지만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나스랄라 사망을 인정한 다음 날 아침까지 11차례에 걸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최소 33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란 등 보복에 대해선 재보복을 언급하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מי שיכה בנו, אנחנו נכה בו.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고도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 병력과 탱크 행렬이 레바논 국경지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수일이 결정적 고비가 될 거라는 전망을 전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즉각 재표결에 들어가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다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또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권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12월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입니다.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역시 논의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 법안들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모두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떳떳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직후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현재까지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65% 이상 나오고 있어 부결될 경우 여당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다음 달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희망하고 있지만 혁신당은 그에 앞서서 선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부산 금정을 방문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시사했습니다. 김경지 아니더라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아닌 야당을 찍어줘야 정부 여당이 정신을 차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와의 싸움이 돼야 한다며 후보간이 아닌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100% 여론조사 방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게 열려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와 있는 경쟁력 수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기반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이기는 선거를 하는 게. 반면 조국혁신당은 선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힘 자랑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단일화를 구걸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단일화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올지 계속 밖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지는 민주당이 결단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후보 등록 자제와 사퇴까지 요구하자 혁신당은 무리하다며 반발했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정상진 조국혁신당 홍보위원장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 간 월세방 논쟁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혁신당 측은 정 위원장과 조국 대표와의 한 달 살이 주거 형태를 아파트 대 호텔로 비교했는데 한준호 의원이 이를 오해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오늘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공원 곳곳이 붐볐습니다. 모레부터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어디로 이동할지 관심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들어가려는 차들로 한강공원 주변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높은 가을 하늘 아래 공원 잔디밭에는 텐트와 돗자리가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집에서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 틀고 무기력하게 지냈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나오니까 되게 소풍 나온 것 같고 기분이 좋아요. 서울은 한낮에 29도까지 올라갔지만 그늘 아래서 휴일을 만끽합니다. 그늘에 있으면 되게 시원하고 좀 야외 활동할 때 햇빛에 있으면 좀 덥고 그렇게 가을 동안 좀 자주 나오고 싶어요. 늦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모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물러납니다. 그러고 나면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떨어지는 등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연휴 기간 우리나라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이동 중인 끄라톤은 모레쯤 방향을 바꿔 북서진해 4일에는 제주 남쪽 먼바다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몰고 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대기 상층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3일에서 5일에는 남부지방과 동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이후 태풍의 이동 경로는 유동적입니다. 대한해협 인근을 통해 동해 쪽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예측 모델은 한반도에 상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만 서쪽으로 많이 이동해 중국 남부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끄라톤이 2019년 큰 피해를 준 가을 태풍 미탁과 비슷한 시기 비슷한 경로로 올 수 있다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